안녕하세요. 네, 한승엽입니다. 2019년 11월 6일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한 내용을 가지고 길게 해서 20분이 넘어가니까 저도 힘들고 아마 보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는 조정 대상 지역이 좀 축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타이틀 같이 보고 계신데요.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바로 민간택지, 이 민간택지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이제 공사를 주도하는 바로 아파트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가격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상한선을 두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상한선을 두냐면 바로 이 토지 비용과 이 건축 비용에 대해서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로 하고요. 토지 비용 같은 경우엔,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건축비로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정부에서 정한 기본 건축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분양가가 토지비에서 내려가게 되고 건축비에서 내려가게 되면은 많이 정말 엄청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에서는 바로 이런 분양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좀 이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 분양에 신청해서 이제 당첨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로 이렇게 분양가가 내려가니까 또 좋아하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 적용 지역이 애초 지역보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애초 지역이라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었죠. 투기과열 지구 자체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하려고 하였다가 이번에 11월 6일에 실제 발표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구 구도 다가 아니라 이 구 안에서 일부 동만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본다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되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네요. 이렇게 쭉 서초동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번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 2개 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길동, 둔촌동. 그래서 기존의 강남 3구에서 이제 강남 4구로서의 포함이 된다. 이러한 효과도 있을까요? 예, 강동구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 길동,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동이 포함이 되었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아현동, 용산구 같은 경우에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 일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지역을 좀 살펴보았고요.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자, 시행 일시가 언제부터냐면요. 11월 6일 오늘 발표됐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앞당겨졌어요. 앞당겨져서 바로 10월 29일부터가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놨는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9일 날 벌써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은 이 시행령 안에 제61조에 바로 해당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 바로 이 상한제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이 10월 29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또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밑에 이런 표시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보신다면은 모든 사업, 일반 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에 사실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었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사실 포함이 되었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데 이 일시가 바로
10월 29일부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역 발표는 늦게 되었지만 실제 10월 29일부터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예외 적용을 두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부분과 지역주택조합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는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지들은 해당 사항이 전부 다 여기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관리계획 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지들도 애초에는 전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다가 바로 10월 29일까지 바로 이전에 관리계획 처분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다면은 6개월까지는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대신 그냥이 아니라 이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촉박해졌어요. 다행이지만 촉박해졌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설계 변경 같은 게 좀 이루어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공공간이라면은 이제 뭐 피트니스 그러한 공간들도 면적이 좀 작아졌다 줄어졌다 이러고요. 또 하나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단위 평면 있지 않습니까? 단위 평면에서도 타입이 조금씩 바뀝니다. 타입이 바뀐다는 거는 그 타입 적용되는 면적이 바뀌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해당 이제 지자체에서 다시 인허가를 받고 설계 변경을 받고 다시 그걸 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죠. 그런다면은 과연 6개월 안에 이런 부분이 설계 변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떻게 본다면은 설계 변경을 못하고 바로 그냥 쭉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슷하게 바로 밑에 칸에 있는 지역주택조합도 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유예기간을 적용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무조건이 아니라 단 10월 29일이죠. 마찬가지로 10월 29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여기서 또 말이 나왔습니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이제 적용을 될까요? 사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벌써 나왔죠. 다시 한번 본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일 크게 적용하는 내용이 바로 이 상한제를 산정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이 밑에 부분만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에 부분은 공공택지 부분이니까 기존부터 존재하였던 지역이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추가로 이제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이 부분, 이 아랫 부분이 바로 일반 택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 비용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건축 비용을 기본 건축비로 한다. 정부에서 정한 기본 건축비로 한다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잠깐 볼까요? 이렇게 적용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전매 제한이 5년이다. 자, 지금 방금 주변 시세 대비 100%이던가 그 이상이더라도 전매 제한을 5년을 둔대요. 이거 상당히 기네요. 그런데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이렇게 분양가를 이렇게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가를 낮춰서 인근 지역에 대비 80%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8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기네요. 자, 80% 미만일 경우에는요, 전매 제한은 10년을 둔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게 적용이 되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수도권에서 대한 내용인데요.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자,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부분은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전부터 적용된 지역인데, 이 밑에 지역 일반 택지 부분에는 실제 적용 대상 지역이 없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니까 이 전 페이지로 가서 바로 이 수도권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11월 6일에 발표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적용을 할 거고, 이게 첫 번째고, 이러한 퍼센테이지로 각각 뭐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대비 80% 미만 이렇게 적용을 할 경우 전매 제한을 이렇게 두겠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시행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도권에 대해서 이 밑에에 바로 총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자, 총평을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사실 이 11월 6일에 지금 이러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만 발표한 게 아니라 공고 내용에는 주요 Q&A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어요. 자,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동안의 저금리, 그다음에 풍부한 또 유동성 및 투자 수요의 서울로의 유입 등으로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양가만 4배 이상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축만 분양하는 집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나 일반 집값도 올랐어요.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서는 기존의 수많은 강력한 규제가 제 실패했다 표현은 너무 안 좋은 표현이니까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좀 여기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인정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11월 6일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누르기 위해서 발표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본다면,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에서는 수많은 규제, 정말 뭐 파리 대책이라든지 9.13 대책 아주 큰 덩어리의 규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체도 최근에 너무나 많이 발표가 되었고 했어요. 자, 일단 본다면 8월 달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을 하였고, 9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였고, 10월 1일에는 보완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10월 29일 바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바로 시행일시, 이게 벌써 공포가 되었고, 11월 1일에는 관계장관 회의가 벌써 발표가 되는 등 약간은 벌써 이 효과가 반감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단련이 되었다. 일단 일본에서도 수많은 규제, 아주 큰 덩어리의 규제에서도 우리가 적응이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체도 이렇게 많은 어떤 내용들이 벌써 시장에 나와지고 매스컴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단련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요번에 발표한 내용도 이 풍선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해요. 강력하게 잡겠다고, 만약에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그런데 당장 지금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외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안에서도 그 외지역이요. 그리고 외지역과 그 다음에 이 강남 4구의 일부 동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되었지만, 이 강남과 접한 수도권, 대표적인 게 어디죠? 분당, 과천, 판교 이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조만간에 시장에서 가격 그러니까 약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던가, 최소한 당분간 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당분간 동안은 약보합이 이루어지지만
이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에서의 다시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에 대해서 방금 당분간의 약보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약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럴 걸 대비해서 언제든지 추가로 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예, 얘기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이제 정부에서 유일하게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엄포를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늘 이렇게 발표가 된다면은 아주 좀 짧은 시간 안에는 사실 약보합은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침 또 겨울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겨울 지나자마자 이제 뭐가 있죠? 예, 봄이 오고 설이 있습니다. 그쯤 되면은 이 효과가 아마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면은 그 시점에서 예, 봄이 오고 예, 민족의 명절 설이 오는 그 시점에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추가로 빨리 재빠르게 정부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가 추가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넣어서 규제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그 시점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겨울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발표했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 두 달 동안은 아마 약보합이나 그 정도는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봄이나 설에 이어서 약상승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추가로 또 발표된 조정 대상 지역, 축소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